여러분 살면서 금리라는 말, 채권이라는 말 뉴스에서 수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조카가 와서 삼촌, 금리가 정확히 뭐야, 이모, 채권이 도대체 뭐길래 뉴스에 계속 나와? 라고 물어보면 어떠신가요? 아마 등줄기에 땀부터 나실 겁니다. 대충은 알겠는데 막상 설명하려니 막막하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경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두 가지의 진짜 정의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 딱 하나로 여러분의 경제 상식에 종지부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의 기술을 넘어선 자본주의 사회의 생존 지식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경제 뉴스를 볼 때 더 이상 해설지가 필요지 없어지실 겁니다. 금리가 무엇인지, 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둘이 만나면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아주 깊이 있으면서도 미친 듯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보시기 전에 저는 생존의 경제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리부터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뭘까요? 이자율, 퍼센트, 연산 퍼센트 이런 숫자부터 떠오르시나요? 그런 어려운 숫자는 다 잊으세요. 금리는 딱 세 글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돈의 값입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자면 돈의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남의 집을 빌렸으면 집주인에게 무엇을 내나요? 월세를 냅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렌터카를 빌려 타면 렌트비를 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도 집이나 자동차처럼 빌려 쓸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럼 남의 돈을 빌려 썼으니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그게 바로 금리, 즉 돈을 빌려 쓴 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왜 돈을 빌려주는데 월세를 받아야 할까요? 단순히 남의 걸 써서일까요? 아닙니다. 금리에는 시간에 대한 보상과 위험에 대한 보상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억 원을 친구한테 빌려주면 저는 그 돈으로 1년 동안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맛있는 걸 사 먹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저는 그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그 포기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금리입니다. 또 하나, 친구가 돈을 떼먹고 도망갈 수도 있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 불안함에 대한 보험료도 금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떼먹힐 위험이 크니까 월세를 더 비싸게, 즉 금리를 더 높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경제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너도 나도 돈을 빌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 돈의 월세인 금리는 비싸집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서 아무도 돈을 안 빌려 쓰려고 하면 돈의 월세는 싸집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금리는 복잡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내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한 대가이자 남의 돈을 빌려 쓰는 월세입니다. 이것만 알면 금리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자, 금리가 돈의 월세라는 걸 이해하셨다면 이제 채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하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금리가 월세라면 채권은 그 월세 계약을 맺은 문서, 즉 차용증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국가나 기업이 종이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 대한민국 정부인데 돈 좀 빌려줘. 대신 10년 뒤에 원금 갚을게. 그리고 매년 고맙다는 표시로 이자 3%씩 꼬박꼬박 줄게. 이렇게 적힌 종이 쪼가리, 이게 바로 채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친구 간의 차용증과 채권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바로 사고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은 남한테 못 팔죠. 철수한테 받은 차용증을 영희한테 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거래가 가능한 차용증입니다. 주식시장처럼 채권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서 내가 국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 차용증을 내일 당장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채권이 거래가 된다는 순간부터 채권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삼성전자 주식처럼, 마치 강남 아파트처럼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는 상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채권의 두 가지 얼굴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그냥 정기예금이랑 똑같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약속한 날짜에 원금 받고 이자 받으면 끝입니다. 아주 안전하죠. 하지만 둘째, 만기 전에 팔고 싶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의 채권은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반대로 헐값에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권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사고 파는 물건으로서의 채권 가격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채권은 확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상품입니다. 자, 이제 금리가 무엇인지, 채권이 무엇인지 정의가 섰습니다. 금리는 돈의 월세이고 채권은 그 월세를 받을 권리가 적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제 이 둘을 합쳐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자본주의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많은 경제학 교과서나 뉴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도대체 왜 금리와 채권은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움직일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금융 문맹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됩니다. 아주 쉬운 중고거래 상황으로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1억 원짜리 채권을 하나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채권은 매년 3%, 즉 300만 원의 이자를 줍니다. 여러분은 연봉 300만 원짜리 문서를 1억 원을 주고 산 겁니다. 아주 기분이 좋죠. 그런데 다음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중금리가 5%가 되었다고 칩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은행에만 가도 혹은 오늘 새로 발행되는 채권을 사면 1억을 넣었을 때 500만 원의 이자를 준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건 어제 산 3%짜리 즉 300만 원 나오는 채권입니다. 여러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이 채권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1억 원을 주고 300만 원 나오는 채권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행 가서 500만 원 나오는 예금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은행을 가겠죠. 여러분이 가진 3%짜리 채권은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 똥차가 된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채권을 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가격을 깎아줘야 합니다. 제발 사주세요. 이거 원래 1억짜리인데 제가 8천만 원에 드릴게요. 8천만 원에 사서 매년 300만 원 받으면 수익률 따져봤을 때 요즘 나오는 5%짜리 상품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 제발 사가세요. 보셨나요? 시중 금리가 3%에서 5%로 오르니까 여러분이 가진 채권의 가격은 1억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뚝 떨어져야만 거래가 됩니다. 이게 바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멀쩡하던 내 원금이 쪼그라드는 공포, 이게 채권 투자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럼 반대 상황을 볼까요? 부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는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3%짜리 300만 원 나오는 채권을 꽉 쥐고 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나라에서 금리를 1%로 확 낮췄다고 칩시다. 이제 은행에 가면 이자를 1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새로 나오는 채권들도 다 이자 1%짜리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머니에는 뭐가 있죠? 네, 1억 원에 300만 원이 나오는 지금은 구할 수도 없는 전설의 3%짜리 채권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은 갑이 됩니다. 채권 시장에 내놓자마자 사람들이 집 앞으로 줄을 섭니다. 저금리 시대에 3%라니 제발 그 채권 저한테 파세요. 제가 1억 1천만 원 드릴게요. 아니 1억 2천만 원 드릴게요. 서로 사겠다고 난립니다. 왜냐고요? 1억 2천만 원을 주고 사도 은행 금리 1%보다는 여러분의 3%짜리가 훨씬 이득이니까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중 금리가 3%에서 1%로 떨어지니까 여러분이 가진 채권의 가격은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2천만 원 그랜저 한 대 값을 벙합니다. 매년 받는 이자 300만 원은 덤이고요. 이게 바로 채권 투자의 꽃, 자본 차익입니다. 주식으로 20% 수익 내려면은 밤잠 설쳐가며 차트 봐야 하죠. 기업 분석해야 하죠. 하지만 채권은 거시경제의 흐름, 즉 금리가 떨어질 타이밍만 맞추면
이렇게 앉아서 거대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는 돈의 현재 가치, 즉 월세이고 채권은 그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시중의 금리, 즉 새 상품의 스펙이 변하면 내가 가진 채권, 즉 헌상품의 매력도가 변합니다. 새 상품이 이자를 너무 많이 주면, 즉 금리가 인상되면 내 헌상품은 가격을 깎아야 팔립니다. 반대로 새 상품이 이자를 쥐꼬리만큼 주면, 즉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를 많이 주는 내 헌상품은 명품 대접을 받아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시소의 원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경제 기사를 볼 때 단순히 금리가 오르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기존에 발행된 채권 가격들이 박살나겠구나, 채권 투자한 사람들 울상이겠네 라는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린다는 뉴스가 나오면, 아, 채권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벌겠구나, 나도 채권 좀 봐볼까 라는 통찰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 원리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 눈뜬 장님으로 살지는 않게 되실 겁니다. 금리와 채권, 이제 더 이상 두려운 단어가 아니시죠. 자, 오늘은 금리와 채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생존의 경제학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많은 힘이 됩니다.